재활이란 좀 약한 거다 혹은 맨몸으로 하는 거다, 이런 게 저는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양쪽 다 전반적인 실력 향상이 다 이루어지면 그런 논란은 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어려울 뿐. 저의 기준은 내가 내 회원님께 효과를 보여드렸냐 안 보여드렸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법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벌금을 크게 본다 하면 얘기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 채널을 일반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일반인들이 흔히 하는 잘못된 운동 습관이나 재활 운동에 오해가 있다면 몇 가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잘못된 습관은 제가 봐왔던 것 중에 사지 말단부에 힘을 너무 많이 쓰십니다. 손과 발, 뭐 종아리 이런 쪽에. 이게 등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도 손 쪽에 힘을 꽉 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등 운동이면 등 근육을 많이 써야 하는 게 저희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일단 당긴다 라는 게 좀 더 목적의식이 강해서 등을 잘 못 쓰시고 뭐 어깨 이런 부분이나 뭐 어깨 뒤쪽 혹은 팔 이런 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손, 발, 이 끝에 부위에 힘이 많이 들어갈수록 바로 연결된 여기들도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손이랑 발에 힘을 많이 빼셔라, 이거를 많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처음 운동하실 때 손과 발에 힘 많이 주지 않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활 운동에 있어서는 재활이란 좀 약한 거다 혹은 맨몸으로 하는 거다, 이런 게 저는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재활이 보통 뭐 허리에 좋은 동작, 무릎에 좋은 동작, 이런 게 동작별로 뭔가 정해져 있고 그게 유튜브 같은 거에 소개되고 뭐 이러니까 여기 동작이 이거래 이렇게 딱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 좋은 동작은 다르거든요. 다 똑같이 왼쪽 무릎 어디가 아파 같은 부위여도 두 분께 필요한 동작들, 효과가 좋은 동작들은 달라요. 근데 아무래도 조회수나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제 소개되는 것들은 무릎에 좋은 동작 이거 따라하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더 생기는 것 같고, 거기서 보통 무게를 안 들어요. 그런 영상에서도. 그래서 더 약하게 하는 거고 맨몸으로 하는 거다, 재활 운동은 이거다 라는 게 좀 저는 오해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재활 운동은 강할 수도 있고 무거운 걸 들어올릴 수도 있고 기구를 쓸 수도 있다. 동작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동작이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이 아무래도 복부 운동 기구가 사실은 흔치 않죠. 근데 사실 사람 몸에서 복부가 제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그냥 신체 자체의 구조만 봤을 때는 몸의 무게중심이 배 안쪽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복부를 꼭 해야만 하는데 대부분 분들은 복부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아파하세요. 근데 복부만 잘 활성화시켜도 그 아픈 게 사라질 때도 있고, 복부가 그렇게 힘이 없으면 나중에 어딘가 아프게 돼요. 혹은 이런 소화기관이나 내장기관의 그런 기능에도 악영향을 주거나 뭐 서로 주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복부 운동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 회원님들은 복부 운동을 무조건 시킵니다. 아주 싫어하세요. 근데 시켜요. 필요해서 너무나도.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복부 운동을 많이 안 하신다는 것에서 참 큰 공감을 했습니다. 혹시 피트니스 기구 회사에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다양한 복부 운동 기구를 많이 개발해 주시고 좀 있어 보이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좀 큼지막하게. 작으니까 없어 보이니까 사장님이 안 들여놓더라고요. 회원님들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뭔가 멋있어 보이고. 네, 그래야지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질문지에 넣으면서 고민을 했던 내용인데, 재활 운동이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와 같은 의학적 치료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트레이너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이런 논란들에 있어서 입장이 궁금합니다. 저는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운동을 시켜서 몸을 좋아지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 생각이 그거라서 웬만하면은 다 움직이게 만들어서 몸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물론 이제 트레이너는 사실 마사지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원래는 하면 안 되지만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 그래서 저도 필요할 때는 풀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최대한 조금 합니다. 웬만하면은 움직이는 걸로 좋아지게 만들어서, 회원님들도 움직여서 좋아져야지 본인이 몸에 익히고 관리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의료계 분들이랑 저희 운동하는 사람들 쪽이랑 서로 논란들이 종종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또 이제 풀면 안 된다, 트레이너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법적이나 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풀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저의 기준은 내가 내 회원님께 효과를 보여드렸냐 안 보여드렸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법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벌금을 크게 본다 하면 얘기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풀더라도 회원님이 효과를 봤다? 그럼 저는 풀어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게 있어요.
이거는 다 이제 입장 차이도 있고 한데 꼭 병원에 가서 뭘 하고 뭘 했는데 안 나와서 운동이라도 하러 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줬다면 그게 뭐 어떤 분이든 간에 의사분이시든 물리치료사분이시든 도수치료사분이시든 간에 제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이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아프다고 나 이거 고치고 싶어서 운동 배우러 왔다 말을 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운동 배우다가 아파서 병원 가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트레이너 쪽에서 제 역할을 못해서 나타난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의료인 분들이 충분히 욕할 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을 논쟁이고 서로 계속 욕은 조금씩 할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그런 수준의 향상이 양쪽이 다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질 높은 실력으로 가르쳐 주고 한다면 병원에 갔다가 다 나아서 갈 거고, 혹은 안 아픈 상태로 그냥 혼자 운동하러 올 거고, 헬스장에는. 그리고 헬스장에서도 운동 배우러 와서 어디 다치지 않고 잘 할 거고, 그럼 또 병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전반적인 실력 향상이 다 이루어지면 그런 논란은 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어려울 뿐. 그래서 저는 일단 초점을 내 회원님한테 효과를 잘 보여드렸냐 이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그런 논란에 별로 참여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꼭 이제 잘 못하는 분들이 저는 그런 논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한다라 생각을 해서 각자의 실력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마사지 베드만 있어도 사실은 뭐 법에 어긋난다든지 네. 글라스톤 자격을 취득을 해서 뭐 글라스톤으로 풀면은 불법이 아니고 손으로 풀면 불법이고 마사지건으로 풀면은 또 괜찮고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논란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결국에 본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같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떤 고객분들은 특정 운동이 아프거나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트라우마적인 경험이라든지 다쳤던 경험 때문에 그 동작을 다시 못하게 되는 그런 트리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선생님은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일단 예를 들어서 허리를 구부리는 게 너무 아파서 안 구부리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구부려야 하는데라는 게 속마음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우니까 구부릴 수 없으므로 처음에는 저도 시키지 않아요. 근데 운동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쉴 때나 어떤 동작을 할 때 본인들도 모르게 구부리고 계세요. 그때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찍어놔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여드려요, 영상으로. 그러면서 회원님 이게 구부리는 거 이제 무서워하시고 아파하시는데 이렇게 안 아파하셨다, 아무렇지 않아 하셨다, 이때 기억나시냐? 기억도 안 나세요, 안 아팠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구부렸는데 괜찮았네? 이거를 좀 먼저 인식시켜 드리고 회원님 스스로도 조금씩 그 동작을 하는 거에 거부감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럼 그것들을 점진적으로 그냥 운동을 시키면은 정신적으로 좀 무서웠던 것도 많이 사라지고 그 행동들을 그냥 허리 구부리는 거를 무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몸 상태는 더 좋아지고, 몸 상태가 좋아지면은 또 이제 밝아지고 사람이 그렇게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말을 안 한다, 나중에 보여드린다, 좀 이렇게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비슷한 패턴의 다른 운동을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숄더 프레스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면 비슷한 패턴인 물구나무 네. 패턴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뭐 성공시키고 나서는 회원님 이거 사실 숄더 프레스랑 비슷한 패턴이에요, 오버헤드 패턴이에요, 네. 알려드리면 정말요? 이러면서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다 속이고 있네요. 네, 그 부모님들이 네. 애기들 약 먹기 싫어해서 주스 먹이는 척하면서 먹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트레이너로서 가장 네. 보람을 느꼈던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저는 아픈 분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아팠던 분들이 너무 좋아졌다 하면서 막 기분 좋아하시고, 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막 후기를 보내주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보람차고. 근데 특별히 이분이 제일 보람찼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지금 센터에서 처음으로 담당했던 회원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최근에 이사 때문에 끝났거든요.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하신 건데 딱히 아픈 부위도 없어요. 수업 위주로 나오시고 개인 운동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문제도 없는데 그 PT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게 사실 조금 더 어렵거나
약간 돈이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특히 자기 문제가 많은 만큼 그게 해결이 될 때 돈이 안 아까운 거니까. 근데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도 저한테 끝까지 잘 받아주시면서 너무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아픈 분들을 위주로 전담해서 수업했는데 아프지 않은 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석고 선생님의 회원님들은 나의 어떤 아팠던 점을 해결해줘서 계속 수업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이유가 더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저도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뭐 친절하시고 배려해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고마움을 상호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네요. 기회가 된다면 예. 언젠간 꼭 받아보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납득이 되지 않을 때 그런 게 가장 가슴속에 남고 좀 오래 가고 그게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을. 근데 그런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 이제 힘들 만한 사건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트레이너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한다면 1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적자로 살았었거든요, 매달. 그때 이제 삶에 정말 위기가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사람이 엄청 암울해지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사람이 살 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위기감이 너무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뭐라도 좀 해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잘 안 되고 이미 사람이 좀 암울하니까 뭘 시도해도 끝까지 또 안 하더라고요. 이미 의기소침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매달 적자로 살았던 그 순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트레이너를 꿈꾸시는 분들이 방금 석호쌤의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뭐 우리의 직업은 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멋있어 보이고 그런 리스펙이 있어야지 수업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혹은 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든지 저 사람이 날 잘 알려줄 것 같다든지 그래서 되게 외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 일을 시작을 할 때는 어려운 점이 비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빨리 그만둔다든지 하는 네. 경우들이 많은데 트레이너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게 진입장벽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빠르게 쉽게 잘 번다라는 좀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이너가 되면은. 근데 지역마다도 너무 다르고 자기 실력 따라서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운에 맡기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은 것 같고 결국에는 공부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하고 많이 가르치는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남을 무시하면 안 돼요. 동료든 모르는 누군가든 이상해 보여도 그거를 겉으로 티내는 일은 없는 게 좋고 존중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존중의 예시 중에 하나는 또 이제 회원님들이랑 저희랑은 사실 친해질수록 더 운동 효과도 커지거든요. 이거를 뭐 믿는 분들은 믿고 안 믿는 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실제로 저는 커진다라고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친해지는 과정에서도 존중이라는 개념이 되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시간 약속이거나 수업 일정을 잡아주는 거 그런 거를 잘 안 해주거나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유튜브나 뭐 인스타 스레드 이런 거에는 안 좋았던 경험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존중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거기도 한데 그런 게 안 지켜지니까 더더욱 존중이라는 개념이 없겠구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좋을 대로만 하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존중할 줄 아는 법을 그걸 머릿속에 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석호쌤의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의 앞으로의 목표는 일단은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를 10,000명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고 있는 방식이 나도 맞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고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 저를 팔로우해 주는 사람들을 많이 좀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10,000명을 만들고 싶은데 만이라는 숫자는 근데 좀 있어 보인단 말이죠. 약간 10,000명쯤 되면은 1만이라고 쓰이잖아요. 거기에 막 숫자로만 쓰이지 않고 그래서 저는 10,000명이라고 좀 선택한 것도 있는데 근데 숫자는 사실 그냥 하나의 형식 같은 거고 저를 동의해 주는 사람들을 많이 찾고 싶다 그게 있어요. 그렇게 많이 모이기도 하면 제가 회원 모집을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모집이 잘 되면은 저희의 필수인 그 영업 회원 모집해서 매출을 내는 것에 있어서도 그 압박을 많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벗어나면은
제가 수업에 더 많은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개발도 그렇고 그러면 제 수업의 질도 높아지고 회원님들도 효과를 더 많이 보고 이런 선순환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팔로워 많이 모집해서 매출 압박을 벗어나서 수업을 더 잘하는 거 이게 지금의 제 목표입니다. 봐도 선생님의 자질을 갖추고 계세요. 네. 오늘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좀 긴장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또 이제 2번 했잖아요, 저희. 한결 긴장이 풀린 채로 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좀 얘기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실수를 하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더 얻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했다 생각하고 오늘 덕분에 더 편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시고 좋은 말씀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